자, 오늘은 JYP의 안물개궁 코너가 있는 날이네요. 안물개궁은 이거 아실라나요, 이제? 이 용어를? 아직 모르실 거예요. 원래 이제 안물안궁은 다 아시죠? 그쵸.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다. 근데 이제 안물개궁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개 궁금했던 거를 대신 답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병원마다 있는 특수 클리닉 정말 특수한 거냐? 질문에 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부터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잘 읽으라고 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네. 다시 그럼 바꿀까? 병원마다 있는 특수 클리닉 어떤 점이 특수한 걸까요? 아이고 그러면 답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왠지 뭔가 특수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자, 특수 클리닉이라는 건 일단 법적 용어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과목 이런 거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 병원 요것도 어떤 경우에 무엇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용어로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용어입니다. 척추 전문 병원 이런 건 가능한 그런 거죠.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자격이 돼서 그걸로 전문 병원으로 인정을 받은 병원이 척추 전문 병원이라고 쓰는 거는 당연히 옳은 일이고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는데 지가 혼자서 전문 병원이라고 쓰는 거는 불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클리닉이라는 용어는 아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무도 그 어떤 경우에 이 이름을 쓰느냐에 대해서 정한 바도 없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붙이는 거죠. 근데 보통 불임 클리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임 클리닉 뭐 있죠? 우리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척추 클리닉, 뭐 키 높이, 뭐 성장 클리닉, 그쵸, 성장 뭐 클리닉. 무슨 뭐 있죠? 또 미용 관련해서 질환별로 다 있어요. 당뇨병 클리닉, 뭐 갑상선 클리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보면서 저게 붙어 있는 가령 내가 갑상선 질환 환자인데 어떤 병원은 가면 그냥 내분비 내과에서 보라고 하고 어떤 병원을 갔더니 거기는 갑상선 특수 클리닉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런 클리닉에 무슨 비만 특수 클리닉 이거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만 클리닉 이것도 문제인 건가요? 지금 비만 클리닉이라는 말은 쓸 수 있는 말이죠.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비만 특수 클리닉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 탈모 클리닉, 탈모 특수 클리닉, 비만 특수 클리닉 다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요거를 써라. 어떤 경우에 이 이름을 쓸 수 있다라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비만 열심히 합니다. 이런 뜻으로 비만 특수 클리닉이라고 써놓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여러 이과의 의사들 중에서 비만에 특별히 자신이 있고 비만 환자를 많이 봤다라는 한편은 자신감의 표출이고 한편으로는 광고고 한편으로는 또 환자들에게 정보를 약간 제공하는 답이 나왔네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겠네요, 그냥. 그런데 이제 약간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비만 클리닉이라고 표방하는 동네 의원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만 클리닉 말고 뭐 또 뭐 있죠? 뭐 치질 클리닉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갑상선 클리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신촌 갑상선 외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건 또 불법이에요. 병명을 쓸 수가 없나요? 병원에? 특정 병명이나 신체 부위 이름을 직접 병원 이름에다가 쓰는 거는 또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치질 같은 데는 아닌가? 잘 보시면 병원 이름엔 못 써요. 간판에 공식적인 병원 이름으로는 왜 항문외과 뭐 이런 항문외과라는 병원 간판은 없는 거예요. 항문이라는 게 특정 부위잖아요. 그거를 간판에 공식 이름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병원 이름들이 가끔 있죠. 학문외과, 문항외과. 네, 그런 거, 맞아요. 본 것 같아요. 항외과.
뭐.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문항외과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밑에다가 뭐 학문 클리닉, 치질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글자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병원 이름에 그 신체 부위나 병명을 쓸 수는 없는 거군요.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왜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규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금지한 이유는 뭐 과장 광고, 환자 유인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뭐 글쎄요 좀 그래서 학문외과는 안 되고 학문외과라고 쓰는 거는 되는 거는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기는 하죠. 아니 그 제가 얼핏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병명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름을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말해도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김학문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김학문외과로 아니에요. 김학문으로 이름을 바꾸신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의 뭐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학문에 생기는 유명한 병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치질이요? 그걸로 이름을 바꾸신 분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김치 이렇게 치열, 치핵 뭐 이럴 수 있죠. 진짜로 자기 이름을 하도 억울해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다고 개명 신청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기 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검색해보면 안 나옵니다. 네.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재미있는 병원 이름 좀 찾아보니까 이분 연세대 출신이신가 본데 연세 무척 나은 병원 뭐 요런 식으로 좀 지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지름은 안 하지만 척자나 추자 들어가는 병원들은 대개 다 척추병원이고요. 척추병원이라고는 또 못 쓰는 거예요. 김척추병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척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전문 병원, 김철수병원 이건 되는데 김척추병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코미디 중에 하나인데 옛날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두 분의 이 척추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병원을 두 개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아래 위층에다가 차려가지고요. 한 명은 척병원이라고 쓰고 뭔지 알겠어. 밑에는 한 명은 추병원이라고 써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간판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척추가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간판을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라서 어쨌든 간판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코미디인데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건지 좀 다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척추병원은 우리가 실제로 척추 전문으로 하는 뭐 병원 의사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녹내장 라식 뭐 요런 거? 라식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라식은 병명도 아니고 신체 부위도 아니잖아요. 치료법이니까. 그래서 수술법이니까. 뭐 이혜선 라식 안과 이렇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게 하냐라고 물으면 약간 답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래서 규제가 뭔가 필요하니까 하겠죠. 환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상적인 꼭 필요한 전문의 과정이나 이런 수련 과정을 안 밟은 사람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내가 이거 스스로 혼자서 이거 전문이라고 표방하고 나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근데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라면 무슨 특수 클리닉이나 무슨 클리닉도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규제를 할 거면 왜냐하면 전부하던지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 클리닉 또 클리닉 나름이긴 하겠지만 상당수의 클리닉은 사실은 방금 JYP가 얘기한 무슨 특별한 훈련이라던가 뭐 특수한 장비라던가 뭐 이런 것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준이는 병원에서 특수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대학병원에서 처음 본 게 언젠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리 오래돼도 30년 안 넘었을 거예요. 절대 안 넘죠. 30년. 한 20여 년 전쯤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아니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특수 클리닉은 나름 진짜 특수한 클리닉이었어요. 굉장히 대학병원에 주로 있었죠. 굉장히 희귀한 병. 그래서 이 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대한민국의 뭐 기껏해야 몇 명 안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특정한 병을 전문적으로 보는 클리닉이 있고 그게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도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데 그쵸. 거기에는 있고 요런 경우에만 주로 이제 특수 클리닉이라고 그건 정말 환자한테 중요한 거죠. 정보인 거죠. 네. 진짜 특수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서로 경쟁이 막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퇴색되죠.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별로 안 특수하고 온 동네에서 있는 장비, 온 동네에 있는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도 이름만 자꾸 특수 클리닉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대학교 학과 이름 바꾸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이그젝틀리. 네. 응? 딱 그렇습니다. 그 왜 저 대학교 학과 이름 바꾸면 그 다음에 경쟁률 올라가는 거랑 되게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거죠? 뭐 네. 식품공학과를 뭐 생명공학과로 바꾼다던가. 이제 생명공학과에서 항의 들어온다 이제 그런 네. 얘기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 어떤 환자, 그러니까 복잡한 병을 가진 환자. 그리고요 특수 클리닉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과별로만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네. 외과, 내과, 뭐 네, 그렇죠. 산부인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복잡한 어떤 병들은 여러 과 의사들이 같이 봐야 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뭐 하나만 예를 들면 대표적이라기보다도 뭐 뇌하수체 종양 이런 거 이제 잘 모르나요? 뇌종양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요즘은 약으로도 치료하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처음에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뇌하수체 클리닉 같은 거를 간판을 병원에 붙여 놓으면 이제 환자들이 나가 여기를 가면 되는구나라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내과 의사도 보고 외과 의사도 보고 뭐 다른 것들을 여러 의사들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원스톱으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쫙 제공할 수 있는 뭐 요런 경우에도 이제 특수 클리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정말 특수한 경우와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아놓고 뭔가를 해주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아주 적절한 장명이 되겠고 아주 흔해 빠진 질병 이름으로 질병 이름 플러스 클리닉 내지는 특수 클리닉이라고 붙여놓은 건 다 그냥 안 특수한데 조금 더 이 병을 가진 환자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마케팅 전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쭈니는 특별히 소속된 클리닉이 있나요? 저희는 3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병, 갑상선, 그다음에 뇌하수체 이렇게 3가지가 제일 많고요. 그건 다 협진이 필요한 그럼요. 질환이잖아요. 갑상선은 수술해야 되니까 외과 선생님들이랑 조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외과랑 내분비내과랑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다른 외과도 있고 거기 심지어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서 흉터 남으면 피부과에서 흉터 제거도 갑상선 클리닉에서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상선 내분비내과만 해도요. 갑상선하고 뇌하수체는 약간 특수 클리닉의 어떤 특성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당뇨병 클리닉은 그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근데 이게 합병증이 있잖아요. 신장, 심장, 신경 합병증이 있고 안과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서 묶는 경우도 묶는 있습니다. 경우가 네. 있죠. 네. 당뇨병도 합병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가 홍보 혹은 환자분들께 조금 더 쉽게 찾도록 하는 의도와 홍보적인 것과 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필요한 거. 네. 아니 뭐 굳이 뭐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네. 요런 맥락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가끔 보면 왜 그냥 저 시골의 동네 의원 의사 한 명 딱 근무하는데 간판에는 특수 클리닉 이름이 막 6개, 7개 적혀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요. 병원 밑에다가 이렇게 무슨 클리닉 무슨 클리닉 하고 6개, 7개씩 이렇게 쭉 써놓은. 근데 그 병들을 다 진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그냥 평범한 뜻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특수 클리닉이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전문 병원이라는 용어는 아까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특수 클리닉이라는 것도 뭐 좀 요런 경우에 이런 제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워낙 또
규제가 많아가지고 의료진이라던가 뭐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병의 협진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 같은 것들을 좀 보고 하면은 정보로서의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규제를 늘리는 거는 사실 또 요즘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뭐 좀 알아서들 진짜 특별한 경우에만 그 이름을 써주시고 의료기관들은 환자분들도 요런 의미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물개군 코너가 제일 재미없다는 댓글 이런 건 없죠? 이게 무풀이 좋은 건지.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알면 도움이 되죠. 그쵸. 진짜. 근데 참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네. 왜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이슈들도 있어서 이럴 때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전 조용히 있잖아요. 혹시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 평소에 아무한테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개 궁금했던 것도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이나 가감없이 이메일 이런 데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아무거나 솔직하게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의사단은 여기서 조금 평소보다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대예요. 네, 맞아요. 깜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깜신이 없으니까 방송이 빨리 끝나는 깜신이 좀 그립네요. 자, 다음번에 저희 깜신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형은 안 얘기하세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 가 계신 노형님도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노형은 왜 이렇게 미국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번에 간 이유는 사실 사람이 미국에 가는 이유가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끔 이제 개인적인 일로도 가는데 이번에는 LA 교민들을 대상으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막 무슨 런닝맨 이런 데 나가고 했더니 미국에 소문이 났나 봐. 와. 아니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미국 애들도 중이병이나 이런 게 있겠지. 그건 이슈지. 미국에도 그 비슷한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도 중이병과 비슷한 용어가 있겠죠. 있어요? 우리나라 학부모들한테서도 그럴 테고 외국인도 그럴 거고. 2학년병이라는 게 있어요. 2학년. 중이병은 아니고 2학년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용어는 아닌데 그것도 역시. 근데 LA 한인분들 대상일 거 아닙니까? 네, 영어로는 강의를 할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LA의 한인들도 나는 의사다를 들으시걸랑요. 저희가 늘 말하지만 30개국 30몇 개국에서 듣고 있는 나는 의사다. 괜찮네. 네, 그럼요. 중국에서도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중국어로 한번. 오늘 클로징 중국어로 한번.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그냥 알게 돼서 반갑다, 뭐 좋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도 중국어를 몰라서. 분위기가 싸한데? 아니 진짜 오늘 나이사는 중국어로 한번 클로징 한번 어떨까요? 해봐야겠더니 쓸러. 그건 뭐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영어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